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제가 제목을 삶을 의미롭게 하는 것들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마는 주중에 제가 부탁해서 그 설문에도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셨죠. 그래서 그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하는 우리의 얘기들은 사실 요새 한 몇 주 동안 굉장히 심도 있는 신학 토론을 우리가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은 못 되고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직업으로 하는 일이 사회 통계를 다루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통계 관련해서 이런 우리의 그 삶의 의미 이런 조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의 유명한 그 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라고 있죠. 그 퓨 리서치에서 이 삶의 의미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이제 전 세계에서 이 선진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경제 선진국가라고 할 수 있는 17개국을 골라서 이 삶의 어떤 의미가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합니까? 라는 식의 그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특히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좀 뜨거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이유는 이 결과가 조금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예상 밖의 결과를 우리가 좀 한번 먼저 보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 보이시죠? 근데 이 화면 이 결과에 의하면은 이제 여기 첫 번째 선택, first choice, second, third, fourth 이렇게 나오고 그 옆에 이제 각 국가들이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제 우리 한국은 사우스 코리아는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첫 번째 행복의 조건이나 내 삶을 의미 있게 해주는 것, 첫 번째 요인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족이에요. 가족 또는 자녀, 패밀리가 이제 거의 1등인데 한국에서는 패밀리가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입니다. Material well-being. 그 물질적 풍요가 1등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족이 2등도 아니고 3등이에요. 가족이 3등이고 그래서 이게 좀 상당히 많이 다른 나라들과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놀라기도 하고 한국처럼 가족을 중시하는 나라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가족이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는 것처럼 나타났고 또 물질적인 이 안정이나 물질적인 풍요나 물질적인 만족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도 놀랍고 또 그런 나라가 한 나라밖에 없는데 그것이 한국이라는 것이 또 놀라웠고 라는 점에서 좀 충격적이었고 또 이제 특히 이제 교계에서는 기독교 계통에서는 이 현상을 굉장히 반성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럴 줄 알았다. 이거 우리 한국 사회가 완전히 뭐 돈밖에 모르는 그런 사회로 변질되었다. 그래서 뭐 그에 대한 이제 해석 또는 뭐 약간 좀 확대 해석 뭐 좀 과도한 일반화 같은 거 많이 일어나 가지고 이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뭐 종교 컬럼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이런 분야에서 좀 일하다 보니까 그 좀 부차적인 좀 설명을 좀 드린다고 그러면은 지금 이 표가
틀린 표는 아닙니다만은 각 나라의 랭킹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각 나라 안에서 제일 많이 얘기한 게 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랭킹을 보여주지만 뭐 그중에서 패밀리를 몇 퍼센트 사람들이 패밀리라고 했는지 그런 거는 몰라요. 여기서 그냥 랭킹만 보여줘요. 그래서 패밀리랑 뭐 저 예를 들어서 뭐 프렌즈랑 뭐 만약에 0.5% 차이다. 그럼 거의 같은 거죠. 거의 같은 것이라도 이런 식으로 랭킹으로 나타내면 1등, 2등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부정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런 조사를 할 때 여기 있는 저 형제 자매님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조사를 할 때는 사람의 이제 진심을 파악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누구에게 삶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싶다. 저 사람이 삶의 의미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싶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진실을 찾아낼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많이 하는 게 여러 가지 선택을 주고 고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선택을 주고. 그럼 그게 하기는 굉장히 쉬운데 그 선택 자체에 이미 편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각자들의 생각을 드러내는 데는 상당히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퓨 리서치라고 하는 데서 한 방법은 선택을 전혀 주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중에 하신 거와 비슷해요. 선택을 전혀 주지 않고 전화해가지고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 삶을 의미롭게 하는 것이 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각 사람들이 한참 자기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한 내용을 쫙 분석을 해서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요인을 찾아낸 겁니다. 미리 요인을 준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서 열 몇 가지 요인을 찾아내서 그 요인별로 어느 나라는 어떤 요인이 제일 많았는가 뭐 이런 식으로 랭킹을 만든 게 이 표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좀 문제점으로 드러난 게 뭐냐면은 미국 사람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 한번 만족스러운 사람 얘기해 보세요. 그럼 한참 얘기해요. 한 대까지를 얘기해요. 근데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은 대개 한 가지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차이가 이 표의 결과에 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은 스페인 사람들도 이제 대답을 많이 하나 봐요. 여러 가지 대답을 하나 봐요. 그 스페인 사람 중에서 물질적인 풍요가 굉장히 중요하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요인이다라고 말한 사람이 40%래요. 40%인데 우리나라는 20%가 안 돼요. 물질적 풍요라고 말한 사람이. 그런데 그 20%가 제일 많은 겁니다. 다른 요인에 비해서. 그래서 1등이에요. 그리고 스페인은 40%를 얘기했지만 스페인 어디 있죠? 스페인 보면은 헬스가 더 많아요. 40%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헬스를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 물질적 풍요가 2등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좀 공정하지 않죠. 40%를 말한 나라에서는 2등이고 20% 말한 나라에서는 1등이고 하는 것이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표를 조금 공정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좀 제가 변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변형한 표가 이런 표예요. 이렇게 표를 바꾸면은 조금 그렇게 대답을 조금 한 나라, 대답을 많이 한 나라 상관없이 객관적인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꿔놔도 한국에서 물질적 풍요가 제일 높게 나온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국이 여기 있는데요. 첫째 특징이 다른 나라들과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달라. 그래서 한국의 결과를 놓고 보면은 물질적인 풍요 22%면은 여기 나온 나라 중에서 제일 높은 거고요. 그리고 가족이 18%는 뭐 제일 낮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좀 낮은 편이고 또 지금 7%라고 나와 있는 게 우리가 돈은 중요하다고 하지만 일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직업이나 일에 대해서는 그게 뭐 이렇게
기쁨을 준다던가 삶을 의미롭게 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이 나라들 중에서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건강이 중요하다고 한 사람도 이 나라들 중에서 가장 높은 급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요인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저 친구나 공동체, 커뮤니티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한 그 비율이 굉장히 낮고 낮을 뿐만이 아니라 이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친구나 커뮤니티의 중요성이 낮고 또 봉사나 시민 참여도 가장 낮아요.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가 높은 것만이 특징이 아니라 그런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고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도 했으니까 이 아둘람을 포함해서 제가 표를 또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표를 또 하나 만들어 와서 여기 몇 나라만 뽑았어요. 우리 여기 형제 자매들이 있는 나라는 제가 다 뽑아보려고 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한국,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맨 끝에 여기가 아둘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아둘람은 굉장히 달라요. 아둘람 굉장히 다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첫째 이 직업이나 일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가장 특징적인 것은 친구와 커뮤니티를 지금 이만큼 해요. 친구와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둘람이 이렇게 다르다. 또 이제 지금 이 갈색 부분이 뭐냐면은 취미 생활, 오락 생활 그런 건데 그런 부분의 강조도 어떤 다른 나라보다도 높은 게 우리 아둘람이고요. 그리고 녹색이 이제 뭡니까 이제 봉사, 시민 참여 이런 건데 이 부분도 어떤 국가 단위라는 상대가 안 되게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둘람이 굉장히 한국과도 다르고 다른 나라들과도 굉장히 다른 특성을 보인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좀 계산을 해보니까 가장 비슷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은 어느 나라인지 아마 예측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나라들이 아닙니다. 그나마 가장 비슷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의 특징이 좀 진보적이고 진취적이고 공동체적이고 이제 그런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료 부분은 요 정도기 때문에 이제 화면 쉐어는 그만하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도대체 삶에 의미를 주는 거, 삶을 기쁘게 하는 거, 뭐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거, 보람을 주는 거 이게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평소에 뭐 이렇게 자주 하고 살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조사를 통해서 해보면은 이게 사람이 꼭 다 비슷한 건 아니다. 그래서 또 나라마다 또 특징이 있고 또 이제 공동체마다 특징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답변 중에 종교, 영성 그런 부분이 있어요. religion, 뭐 spirituality, 신앙, faith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느 나라에서도 미국만 조금 빼고 어느 나라에서도 그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아요. 이 아둘람에서는 0%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물론 이제 교회 성도님들 모아놓고 설문조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게 삶을 행복하게 합니까? 하고 보기를 주면서 하나님 뭐 이런 거 들으면은 다 하나님이라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런 거 보기를 안 주고 각자 생각해서 말씀해 보세요 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 뭐 종교, 신앙 없이 난 못 살아요. 이런 게 안 나오는 거예요, 답변으로. 종교 인구가 몇 퍼센트인지 상관없이. 그러면은 한국에도 종교 인구가 뭐 한 40% 될 텐데
기독교 인구만 따져도 20 몇 퍼센트 되고, 그런데 종교라고 얘기한 사람, 신앙이라고 얘기한 사람, 영성이라고 얘기한 사람 다 합쳐도 1%도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거 큰일 났다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 칼럼 썼는데 이거 큰일 났다, 뭐 우리가 잘못했다, 뭐 괜히 자아 비판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 뭐 큰일일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거 별로 마음에도 없이 하나님 없이 저 못 살아요. 제 인생은 뭐 하나님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공허하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종교 인구가 뭐 그렇게 몇십 퍼센트인데 사회봉사나 친구를 위한다, 뭐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퍼센트가 낮은 거는 더 심각한 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퍼센테이지가 한국이 제일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제일 낮다라는 것이 오히려 종교가 재기능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서. 그래서 오늘 이제 끝내기 전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오늘 저 성경 구절이 연결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구절을 두고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기서 자유라는 가치를 우리가 뭐 다른 뭐 사회적인 보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물질적인 안정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뭐 건강을 누릴 수도 있고 그런 것일 수 있는데, 이 성경 말씀에서는, 이 바울의 말씀에서는 그 자유를 우리의 만족의 기회로 삼지 말고 갑자기 논리적으로 좀 점프를 해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 그 자체에 만족하지 말고 그 조건을 바탕으로 더 높은 차원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해라, 뭐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그런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런 조사의 결과가 상당히 우리를 반성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것을 보고 또 다른 많은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토론으로 나누어 주시면은 우리의 이해가 좀 더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